네. 뭐 보내놓고 바로 오네? 이번에는 제가 빨리 알려드리려고 바로 왔어요. 우리 선배님이시잖아. 그쵸. 의대 선배님이시잖아. 근데 받으셨구나. 저번에 그 한유라님 영상이 잘 돼가지고 제가 또 눈밑지로 관련해서 찾아봤어요. 난 그 이후로 검색이나 기사나 이런 거 자세히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한테 졌던 게 되게 억울했나 봐. 아, 이를 갈았습니다. 근데 홍익걸님이 직접 오픈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오픈 당하신 거죠. 진짜? 방송에서 그 부인 여에스더님이 폭로를 하셨더라고요. 사모님이 얘기를 꺼내셨단 말이지? 네. 언제 받으신 거래요?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좀 되셨는데 이번에 여에스더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눈밑 지방제 배치가 워낙에 이렇게 심했던 분들이 수술을 해도 자연스럽게 모양이 마무리가 돼서 그런지 너 눈밑이 뭐 이렇게 잘 못 알아본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내가 있었던 게 깔끔해졌으니까 사람들 다 얘기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얼굴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만 했다고 본인이 먼저 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막 그냥 이렇게 약간 조금 시무룩했었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쌍꺼풀은 어떤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 갑자기 쌍꺼풀 뭐 이렇게 알아채는 사람들이 많은데 눈밑 지방제 배치는 없었던 눈밑이 윤곽이 아니라 더 어리고 생기 있는 버전은 눈밑이 나오는 거고 눈매도 그런 거의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이제 고르게 잘 정돈이 되면 이게 어색한 포인트들이 없으니까 나 뭐 한 거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스더님 입장에서도 뭔가 더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나름 그래도 수술을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봐 주나 라는 생각이 이제 입이 근질근질 하셨나 보다. 제가 비밀을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그 사이에 분 밑에 있는 지방 재배치 근데 눈밑 지방제 배치라고 했을 때 5년 전, 7년 전만 해도 다들 눈밑이 수술인데 그게 뭐지?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눈밑 지방제 배치 하면 이제 다 아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당황스럽지. 청년 나왔어.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안검 수술은 물론 주름도 피고 리프팅도 많이 할 수 있고 세월을 많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수술이긴 하지만 티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수술 자국이라는 게 얕게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방제 배치는 자국이 안 남잖아요. 흔적이 없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 구독. 그리고 원장님 보통 눈밑 지방제 배치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받지 않나요? 눈밑 지방제 배치는 말 그대로 이제 눈 밑에 불룩한 지방 볼륨을 눈 밑에 눈물꼬랑 쪽에 꺼진 쪽으로 옮겨줘서 그 꺼진 부분들은 차오르게 하고 불룩한 데는 이제 꺼트리게 하면서 이런 S라인 만들어드리는 방향의 수술인데 지방제 배치는 피부나 근육이 탄탄한데 지방 윤곽, 폐임 뭐 이런 것만 있는 분들은 그것만 탁 치료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눈밑 지방제 배치는 피부하고 근육이 좀 더 짱짱한 탄력이 좋은 유적 젊은 분들한테 많이 이제 적용이 되죠. 최근에는 이제 칠순 가까우신 분인데 며느님하고 같이 오셔서 요즘 얘기 듣자 하니 겉으로 절개하지 않는 눈밑 수술이 있다고 들었다. 최신 수술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신 수술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수술인데 피부나 근육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분들은 이제 충분히 그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잔주름이나 피부 근육 처짐도 좀 많이 보이니까 같이 개선하시죠 하면서 하안검을 추천해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처음 받는 분들도 있고 중년에서 이제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항상 중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 성별도 되게 중요해요. 하시는 일, 회복 과정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주변 분들이 어떤
분위기인가도 중요하고 그런 것 좀 다 말씀을 들어보고 피부나 근육 탄력, 미세한 주름들 뭐 이런 걸 좀 더 많이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티가 나지 않고 빨리 자연스러워지는 게 그거에 방점을 두시는 분인지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성향이 있으신지를 좀 빨리 캐치를 해서 1안과 2안을 순서를 제가 전해드리죠.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피부 잔주름이나 근육 처짐도 이번 기회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하냐라는 생각에 확실히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항검으로 가시고 그게 아니라 난 빨리 회복하고 나중에 흔적 같은 게 아예 안 남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눈밑 지방지 배치가 좋은 대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애매모호한 그런 나이대에선 항검 수술 그래도 막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주변에 혹시 항검 수술 받으신 분 한 3분 정도 있으시냐고 없는데? 제가 초민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따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큰 수술은 아니지만 절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죠. 근데 사실 그걸 원치는 다들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3분 정도 항검 하신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니 다들 하기 나도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다들 별로 그 이상의 관심이 별로 없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1등을 했어 그러면 다들 만날 때마다 와서 경과를 보겠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런 것 같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또 성별도 되게 중요한데 남성분들 여성분들하고 사실 생활 패턴이 되게 달라요. 관심사도 다 다르고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 그런데 정말 다들 그렇거든. 보면 나는 하루에 아침 저녁에 세안 한 번씩 하면서 2번을 만지잖아. 근데 남성분들 중에서는 세안 하루에 한 번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원장님은? 나 2번 한다고 했잖아. 2번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진짜 한 번만 만지시는 분들도 많거든? 만질 때 뭐 그냥 세안하고 끝이지 뭐 로션 뭐 스킨 뭐 이런 거 안 바르는 분들이 더 많지 사실. 그때 한 번 만지는 거야. 근데 여성분들 아침 세안, 뭐 저녁에도 세안, 메이크업 지우고 2차 클렌징 하고 나이트 케어, 뭐 로션, 스킨 뭐 이렇게 하고 하시다 보면 손은 항상 만지시잖아. 그러면 그때 만질 때 내 탄력이 떨어지면서 느껴지는 그 눈 밑에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이제 시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다 느껴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눈물꼬랑 불룩한 거, 애교 밋밋하고 무표정해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샥 됐다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짱짱함이 좀 보강됐을 때가 더 뿌듯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매한 나이대에 오셨는데 만약에 남성분이야 그러면 저는 눈밑이 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성분들은 정말 특별히 내가 짱짱한 피부로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거진 만족하시는 쪽으로 같이 갈 수가 있더라고.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그 결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처음에 상담 오셨을 때 저도 절개 없이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말씀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면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짱짱인데 하얀검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남성분이시니까 이런 중년나 타입에서는 난 절개 없이 청년이야 아드님이야 그 정도 얘기만 들으면 나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사실 끝난 줄 알았죠? 눈 밑에 다크나 불룩한 게 이제 생겼을 때 그게 눈에 띄어서 바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좀 버틸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안경, 뿔테 이런 거 끼시는 분들 은근히 이 안경을 딱 쓰면 그 시선이 그쪽으로 좀 분산되기도 하고 다크서클 눈물꼬랑이 안경 그 그림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경 끼시는 분들은 또 천천히 오시더라고요. 착시 효과 같은 거는. 근데 이제 렌즈 끼시는 분들 렌즈 끼는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시는 것 같고. 공익을님이 눈밑 지방이 많은 편인가요? 요 정도면 중간 이상 정도는 되시는 눈밑 지방이 없어서 막 꺼진 타입 뭐 이런 경우는 아니셨고 원래 얼굴살이 좀 통통하게 이제 볼륨감이 있는 분 경우라서 본인 지방만으로도 충분히 모양 잘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한 작가님은 지방의 굴곡이 엄청 강하다기보다는 그 눈물꼬랑 그 구조 자체가 좀 더 단단하게 잡혀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약간 꺼진 타입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좀 처음 알았잖아. 우리 선배님이신데. 그리고 의학 쪽 이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끔 신문 기사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뵀지만 거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티를 안 낼 수 있는 수술 몇 가지 중에 하나죠. 그 당시 수술 받고 잘 스케줄링 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007 작전을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가족한테 커밍아웃이 될 줄이야. 원장님도 하셨잖아요. 이거 내 눈밑인데? 어? 사실 좀 벌써 몇 년 지나니까 근데 어느새 그냥 이게 내 얼굴이 된 것 같아. 그렇게 믿고 싶으신가? 그냥 그런 것 같아. 안 그래 보이나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눈 밑인 걸로 하고 전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그래요. 네. 또 봐요. 네.